성황림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치악산의 등줄기에서 뻗어나온 병사림, 당집과 신목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진입로 주변의 평지림, 그리고 길 건너 동북쪽 개울과 이어지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 이것은 신성림의 금기가 적용되지 않는 장소라서 옛날부터 단오날 풍물을 놀고 그네타기 경연을 하거나 농사일 중간중간 망중한의 휴식을 위해 찾는 사람을 위한 숲입니다. 작은 마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신성림의 한켠에 사람을 위한 공간을 두었다는 것에서 조상님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숲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는 자생하기 힘든 두 그루의 노거수 과일나무가 보이는데요. 요즘 말로 재래종 자두나무, 아니 더 정확히는 오얏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오늘이 4월 15일인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녹색 기운이 감도는 꽃을 피워서 눈길을 끄는 자두나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의외로 많은 정보와 놀랄만한 사연을 가진 나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자로 과전불람리,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근을 고쳐 매지 마라는 뜻인데, 중국의 고전에서 유래한 이 말에는 공연히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면 소소한 행동이라도 조심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첨단의 과학기술이 삶을 선도하는 오늘날에도 인간 세상의 오해와 불신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가중되어 가는 현실이니 더욱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이 고사에서 등장하는 오얏나무는 우리나라 성씨 중 두 번째로 많은 이씨가 쓰는 한자의 훈인데, 그 시작은 기원전 5세기경 춘추 전국시대의 노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자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으므로 나무 목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오얏리시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귀가 매우 커서 귀 이자를 이름으로 삼아 이이 또는 노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덕경이라는 책을 써서 도가의 창시자가 된 노자는 공자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오얏리자를 쓰는 후손은 급격히 늘어나 오늘날 중화문화권은 물론 전 세계에 1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이씨가 노자의 후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이씨의 시조가 노자로부터 5세기나 15세기쯤 뒤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연관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네요. 오얏은 중국 원산의 매실만한 과일을 이르는 우리말 이름인데요. 오래전에 유럽으로 전해졌다가 원래보다 크고 신맛이 덜하게 개량되어서 다시 역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얏의 역사는 적지 않은 기록들을 종합해서 유추해 보건대, 삼국시대 이전에 중국의 토종 오얏이 전해져서 널리 심어졌고, 16세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복숭아만 한 크기의 자주색을 띠는 서양 계량종이 재차 유입되어서 자리, 자도 등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후 전국 민가의 울타리 안에서 많이 자라지만 상품화에서 자두에 밀리고 지방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양했던 오얏은 쓰이지 않는 말로 취급되어 1988년 한글 맞춤법 개정 때 자두만이 표준어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오얏은 농가의 담장 안에 심어진 민초의 과일로서 오랜 세월 고향 집과 유년 시절의 기억 한 조각쯤을 남겨준 정겨움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수백 년간 지속된 새 왕조를 세운 성씨로서의 에너지가 담긴 이름이라 사어로 버려져서 잊혀지기엔 그 의미가 너무 큰 단어입니다. 서기 618년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의 집권야욕도 그 800년쯤 뒤에 고려시대를 청산하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건국의지도 오얏리자를 풀어 쓴 파자 형식의 참설인
18자 위왕설이나 목자 득국설이 영향을 주었으면 자명한 일입니다. 이른바 이 씨가 다음에 왕이 된다는 예언이나 비기 같은 소문이었는데 이것이 기획이 먼저인지 언감생심 소문에 편승한 형태였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길이 없으나 소위 명망가였던 당시의 지식인이나 선승 등이 가세를 해 대세를 형성한 것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입니다. 오얏나무는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매화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등의 그 연분홍 꽃잔치 속에서 듬성한 5장의 흰 꽃잎 사이로 비치는 초록의 꽃받침이 차고 정갈한 느낌을 주어 예로부터 문인들의 글귀에 순백, 순결의 이미지로 회자되어 왔으며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씨 왕실의 상징 문양으로 등장해 우표, 동전, 궁궐의 용마루 등에 새겨졌는데요. 흔히 백꽃으로 전해지고 있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사저 이화장이나 고종이 하사했다는 이화학당의 이름 역시 애초에는 오얏리에서 발음이 같은 배나무 이로 바뀐 것이라는 설도 허울 뿐이던 왕조의 몰락 과정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죠. 오얏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오얏, 외약, 외엿 등의 표기를 보이다가 1824년 발행된 유희의 물명고에서 외앗으로 표기되니 오얏의 바로 전단계 이름이죠. 지방에서는 고야, 꼬야, 꽤, 농류, 옹계, 풍계, 애추, 외지, 추리 등 지방마다 다른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영서지방에서는 주로 고야라고 불렀는데요. 제게는 유년 시절 이웃집에서 혼자 사시던 외노인 할머니와의 철없던 일화가 떠오르는 죄스런 추억 한 조각이 잊혀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웃에 친척도 없이 할머니 혼자 힘겹게 사시던 집이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외노인 집이라고 불러서 우리도 그렇게 불렀죠. 묘둥지에서 당숙 그리고 마을회관 공터와 개울가 등 계절마다 놀기에 좋은 장소를 몰려다니며 놀던 동네의 악동 시절, 해마다 여름이 되면 외노인 집 고야가 담장을 넘어서까지 아주 탐스럽게 익어갔죠. 다른 집에도 고야가 덜어 있었지만 그 집 어른들이나 형들 때문에 넘보지 못하고 외노인 집 고야를 몰래 따먹곤 했는데요. 돌을 몇 개씩 주워들고 외노인 집 앞에 이르러서 담 밖으로 넘어온 가지에 돌 팔매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고야를 런닝셔츠 앞자락에 불이 나게 주워 담아서 집안에서 뒤늦게 알아챈 외노인의 고함 소리를 등 뒤로 하곤 개울 쪽으로 달아났죠. 개울가에 도착해서는 저마다 외노인에 대한 불평을 한마디씩 합니다. 채 늙어서 그 많은 고야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맞아, 허리가 꼬부라져서 우리를 따라오지도 못하잖아. 그러다간 누군가 야, 우리 외노인 골탕 좀 먹이자 하는 제안에 외노인집 앞길에 웅덩이를 판 뒤 방금 싼 소똥을 넣고 나뭇가지와 흙을 덮어 함정을 만들어 놨죠. 외노인이 그 함정에 빠졌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해마다 고야 소동은 이어졌고 어느 해 겨울 외노인집 돌담에 고무신 한 켤레가 놓인 개다리 소반이 얹혀졌고 장산날 우리는 장난처럼 상여 앞에 가는 작은 상여인 요열을 메고 만장을 펄럭이며 뒷산 중턱에 올라 고등어국 한 그릇씩을 맛있게 먹고 내려왔는데요. 당시에는 아이들도 장려 행렬에 역할을 주어 참여시켰는데 사실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겪었던 이 풍습들은 같이 겪은 친구들조차 잊어버려 아주 먼 옛날 얘기쯤으로 치부하더군요. 그 뒤 빈집이 된 외노인 집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고야가 아무리 탐스럽게 열려도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의 유년 시절이나 외가댁 뒷마당의 소박한 풍경쯤에 음모와 계략이 난무하는 역성혁명 전야의 긴장감이 겹쳐서 떠오르는 오얏.
그러나 지금은 계량과실 자두에 밀려 이름조차 잊혀진 채 고향의 뒷마당에서 늙어가는 처지는 마치 부모님 농사일을 돕느라 배움을 포기한 형 덕에 일찌감치 유학까지 다녀와 상류층의 사위가 된 동생의 앞길에 누우가 될까봐 족보에서조차 빼버린 못난이 농사꾼 형처럼 존재하되 존재감도 이름도 잊어버린 지난날의 영욕 덩어리쯤일까요? 오얏꽃, 오얏나무.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될 우리의 나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